옆집 김 할머니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저는 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박 할아버지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웃들은 다들 연금을 받는다는데 본인은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박 할아버지는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예 신청조차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몰라서 못 받거나 틀린 정보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원장님, 저는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법을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가세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기초연금 생각보다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이와 국적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인데요. 65세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생일 전에 미리 신청했다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계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다면 다른 조건만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가끔 저는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미리 신청해 놓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쉽게도 65세 생일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건 좋은 방법이죠. 그래야 65세가 되는 즉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동네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65세 생일을 맞이한 바로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죠. 이처럼 자격이 되는 순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호적관리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르다면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0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 소득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에는 월급, 연금소득, 임대수입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왜 안 되죠? 라고 물으시는데 대부분 예금이나 부동산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본 재산액은 공제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1억 3,500만 원까지의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은 지역에 따라 8,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까지 공제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건 1,500만 원 뿐입니다. 그럼 월급 200만 원 받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월급 200만 원을 받더라도 재산이 공제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적지만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이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저희 동네 박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까? 박할머니는 월급이 전혀 없지만 자녀들이 모아준 예금이 3억 원가량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나는 돈을 벌지 않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예금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했죠. 이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해주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초연금의 세 번째 조건, 부부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즉,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자 단독 수급자보다 금액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수급자는 최대 월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한 사람당 최대 28만 원, 즉 부부 합산으로 최대 5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총액으로는 더 유리하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67세의 이씨 부부는 부부니까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신청하셔서 월 56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신청했다면 35만 원에 그쳤을 텐데 정확한 정보 덕분에 매달 2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고 계신 셈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많으면 저는 못 받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일부 반영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 중 한 사람은 소득이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할아버지 사례를 봅시다. 장할아버지는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지만 장할머니는 아직 일을 하면서 월 19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장할아버지는 아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신청해 보니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대상자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네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괜히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결코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이자 이 나라를 위해 평생 일해온 보상인 거죠. 이제 기초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65세 생일이 지나고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통장 사본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서류는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신청 시 안내해 드리니까요.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되죠. 신청하시면 보통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일단 신청만 해두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서류를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차량 정보도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죠.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정보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혼자 가기 불편한데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네, 가족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정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만 주세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보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동네 최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밖에 나가기 힘드셨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다고 해요.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모든 신청 절차를 도와주셨대요. 이처럼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복지 혜택과 별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도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니 꼭 기억하세요. 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인 정액을 재산정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주거를 함께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각자의 소득과 재산은 별개로 계산되니 안심하세요. 다만 주택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해외에 나가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상관없지만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총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기초연금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낸 세금, 이제는 나라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오늘부로 버리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이유 중 하나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회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65세만 넘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연령대로 보면 65세에서 70세 사이는 약 60%, 70세 이상은 약 80%가 받고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또 다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자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노후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기초연금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정말 귀중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마무리와 함께 다음 회차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에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각각 계산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단독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 부부 가구는 한 사람당 최대 28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죠.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라고 권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내일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어느 시점에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손보험 지금 해지해도 될까요? 60대가 꼭 확인해야 할 해지 기준 5가지 완전 정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 8시 실손보험 해지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